집 사지 마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정부가 봐잡아준다. 지난 1년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막았으니까 집값은 잡힐 거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성적표가 말이죠.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71%.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감이 오십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전 국민이 집값 때문에 패닉에 빠졌던 2006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심지어 작년 초에는 마이너스 2.76%였다가 불과 1년 만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왜 정부가 규제를 때릴수록 집값은 미친 듯이 뛰는지, 그리고 왜 진짜 지옥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열리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지금 이 5분을 놓치면 당신의 자산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규제의 역설, 때릴수록 강해지는 괴물.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집을 사? 라고요. 그런데 통계를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마지막 주까지 47주 연속 올랐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47주 동안 쉬지 않고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닙니다.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특히 주목할 건 규제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해서 꽁꽁 묶어놓은 곳들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 강남구가 아닙니다. 바로 송파구입니다. 무려 20.92%가 올랐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12억이 된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20억짜리가 24억, 25억이 된 겁니다. 그 뒤를 성동구 19.12%, 마포구 14.26%가 바짝 쫓았습니다. 이른바 마용성이 강남 3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승장을 주도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출 규제? 금리? 돈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규제로 묶인 지역이 정부가 인정한 똘똘한 한 채라는 인증마크가 되어 매수 심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2.23%를 기록하며 죽어가는데 서울 핵심지는 규제를 비웃으며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 끔찍한 양극화.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주소입니다. 구조적 결핍, 12만 가구의 공포.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투기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투자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수급 불균형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수도권의 적정 입주 물량, 즉 매년 이 정도는 지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장기 평균이 약 27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12만 가구입니다. 평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23년간 공사비 오르고 PF 사태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 지었습니다. 그 청구서가 지금 날아온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옵니다. 가격 폭등이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금리가 조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들어갈 새 아파트가 없다는 공포, 이 절대적 공급 부족이라는 펀더멘털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원에서 상승 원인으로 꼽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 역세권 선호라는 말 뒤에는 결국 지금 아니면 새 아파트를 못 구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빵처럼 밤새 찍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착공해도 3년 뒤에나 나옵니다. 즉, 이 공급 절벽은 최소 3년간 지속돼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1월 공급 대책, 함정인가 기회인가? 상황이 이러니 정부도 다급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도심 내 노후 정사 활용,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이 거론됩니다. 자,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첫째, 시차, 타임래그의 함정입니다. 그린벨트 풀고 보상하고 땅 파서 아파트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빨라야 5년, 보통 10년입니다. 당장 올해, 내년 입주 물량 가뭄을 해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둘째, 실망 매물이 아니라 확신 매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시장의 기대보다 약하다? 와, 역시 서울의 빈 땅이었구나. 공급은 요원하구나. 나는 신호만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확인하는 순간 오히려 지금 있는 집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가지 액션 플랜을 드립니다. 무주택자 청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3기 신도시나 정부 공급 대책은 너무 멉니다. 서울 외곽이라도 좋으니 역세권 기축아파트 급매물을 지금 잡으세요. 공급 절벽 시기에는 전세가도 폭등하기 때문에 버티는 비용이 더 듭니다. 1주택 갈아타기, 지금이 기회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내 집이 안 팔린다고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고 더 많이 오른 상급지, 급매를 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송파구가 20% 오를 때 내 집은 5% 올랐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투자자, 정부의 1월 발표를 역이용하십시오.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인근이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노후단지를 선점하세요. 이미 공급 부족은 상수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곳은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2025년 서울 집값 8.71% 상승.
19년 만에 최고치.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거품이야 라고 비웃으며 전세를 살 동안 누군가는 공급 부족이라는 본질을 깨뚫고 등기를 쳤습니다. 2026년은 더 잔인한 해가 될 겁니다. 입주 물량은 반토막 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극에 달할 테니까요. 정부의 규제를 믿지 마세요. 뉴스의 헤드라인에 속지 마세요. 오직 데이터와 수급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